안녕하십니까. OBS 뉴스입니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 대표팀이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소치 올림픽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은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이홍렬 기자입니다. 4강전에서 막판 저력을 보여주며 뉴질랜드를 이기고 결승에 오른 남자 팀 추월 대표팀. 이승훈과 김민석, 정재원은 찰떡 호흡을 과시하며 노르웨이를 상대로 끈질긴 승부를 펼쳤습니다. 레이스 중반 역전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준결승에서 강호 네덜란드를 꺾고 올라온 노르웨이 역시 강했습니다. 대표팀은 노르웨이에 1초 2영 뒤진 3분 38초 5위를 기록하며 준우승했습니다. 지난 2014년 소치 올림픽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은메달입니다. 이승우는 2010년 밴쿠버와 소치에 이어 아시아 남자 선수 최초로 3개 대회 연속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민석은 이번 대회 1500m 동메달에 이어 2번째 메달을 따냈습니다.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를 제치고 일찌감치 예선 1위를 확정지은 여자 컬링 대표팀이 마지막 상대인 덴마크마저 꺾었습니다. 대표팀은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예선 9차전에서 덴마크를 9대3으로 이겼습니다. 8승 1패로 예선 라운드를 마친 대표팀은 내일 예선 4위 일본과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일본은 예선에서 유일하게 대표팀의 패배를 안긴 팀입니다. OBS 뉴스 이용렬입니다. 우리나라 쇼트트랙 대표팀이 오늘 무더기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저녁 7시 남자 500m와 여자 1000m 준준결승을 시작으로 남자 5000m 계주 결승이 열립니다. 남자 500m 준준결승에는 임효준과 서일아, 황대헌 선수가, 여자 1000m 준준결승에는 최민정과 김아랑, 심석희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미 결승에 진출해 있는 남자 5000m 계주 결승은 밤 9시부터 시작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 선임 고문인 이방카 트럼프가 3박 4일 일정으로 내일 방한합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방카 고문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미국 정부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내일 서울에 도착해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방카 고문이 방한 기간 북한 정부 인사를 만날 계획이 없으며 탈북 여성들과 만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 선적 유조선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유류 밀거래로 의심되는 환적 활동을 벌이다 일본 해상자위대에 적발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16일 오전 중국 상하이에서 동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해상에서 유종 2호와 닝더 078이라는 선박이 마주한 모습을 P3 초계기가 포착했다며 사진 4장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두 선박이 호수를 접속한 상태에서 승선원들이 갑판에 나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확인 사실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GM이 지난해 말 한국GM에 회생안을 마련하라는 우리 측 요구를 묵살한 채 자금 지원과 세금 감면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GM의 철수까지 대비해 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공법으로 대응한다는 방식입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작년 12월 카카잼 한국GM 대표에게 총 8개항으로 구성된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여기엔 한국GM 흑자 전환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고 재무구조 개선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감사권 행사를 약속하고 소수 주주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감
등을 좀 통해서 보다 좀 적극적인 관리에 대해서 촉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GM은 별다른 응답 없이 돌연 군산공장 폐쇄 카드를 꺼내들며 우리 정부의 지원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 GM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GM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 중입니다.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유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GM이 한국에서 완전 철수할 경우에 대비해 매각된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호주식 해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 GM에 대한 28억 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에는 조건부로 참여하되 27억 달러 규모의 출자 전환 참여 요청은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베리앵글 GM 본사 해외 사업 부문 사장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GM이 한국 GM에 빌려준 27억 달러 상당의 대출금을 출자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산업은행이 보유지분 17%만큼 증자에 참여하라는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벤츠 등 4개 자동차 업체가 제작, 판매한 42개 차종 5만 3천여 대의 차량이 제작 결함으로 리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 산타페와 맥스크루즈 등 2개 차종 2만 2천여 대가 운전 중 핸들에 강한 힘이 가해지면 연결 부분이 부서질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벤츠 C200 등 35개 차종 2만 9천여 대는 조향장치 내 전기 부품 결함으로 토요타 시에나 이륜구동과 혼다 크로스 투어 등은 다카타 에어백 사용 등의 이유로 리콜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지난 1월 FOMC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세계 경제 개선 전망과 작년 12월 통과된 감세 효과로 경제가 견고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도 연준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며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말 열린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으며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다음 달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페루에서 산악도로를 달리던 2층 버스가 계곡 아래로 추락해 최소 44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전 1시 30분쯤 페루 남부 아레키파주의 오코냐 다리 근처에서 판아메리칸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깊은 협곡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내무부는 현지 경찰을 이용해 버스 승객 명단에는 45명이 탑승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이동 중에 일부 승객이 추가로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반성이나 죄책감이 없고 교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산 기자입니다.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제기한 이영학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였다는 주장에 대해선 성욕을 채우려는 변태적 가학적 범행을 계획대로 실행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교화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한 뒤 다음날 목졸라 살해하고 강원도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도 유죄가 인정돼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딸의 병을 고치겠다며 허위 후원금을 받는데 도움을 준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지인 박모 씨는 징역 8개월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OBS 뉴스 윤산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퇴마의식을 따라하다 발달장애를 가진 6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8살 최모 씨에 대해 오전 10시 40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최 씨를 조사한 경찰은 당시 최 씨가 소주 한 병을 마신 상태였고 다른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주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전국 최초로 보행자 우선 특별구역과 택시 환승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전국 최초로 인천 지역에 보행자 우선 특별구역이 설치됩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특별구역은 터미널 주변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 등 9곳에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속도가 우선은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지 못했던 일시정지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고요.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후불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한 택시 환승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시내버스나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을 이용한 승객이 인천 택시를 이용할 경우 500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광역교통망과 관련해선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을 위해 올해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인천발 KTX 사업은 설계에 착수합니다. 다음 달 부평역과 원인지역에서 KTX 광명역 간 광역버스 노선 운행이 시작되고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동차 12량이 늘어납니다. 교통 약자를 위해선 박촌역 등 5개 역사에 에스컬레이터 10대가 설치되고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10대가 시범 도입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제 교통주권의 핵심 내용이고요. 여기 더 나아가서 이제 대중교통과 택시 환승제를 처음으로 이제 실시를 하고 인천시는 이외에도 원도심에 공영주차장 1,438면을 추가 조성하고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주차정보 시스템을 공영주차장 220곳으로 늘립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으로 하루 최대 1.1톤의 미세먼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 무료 정책 기간 동안 서울의 미세먼지는 평소 발생량보다 0.6에서 1.1톤 줄었습니다. 시는 부문별로 차량에서 0.7톤, 건설 공장에서 0.1톤, 공공민간 대기배출 사업장에서 0.01톤 등이 줄어들었고 세 차례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145억 원이 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만으로 우리 사회가 부담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한 해에 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지난 2015년 9조 1,500억 원으로 10년 전 4조 7천여억 원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도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4.8배,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2.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비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7년간 메이저리거를 비롯해 야구 선수 250여 명을 배출한 인천 서흥초등학교 야구부가 해체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서흥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논의 끝에 찬성 9표, 반대 1표로 야구부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야구 부원들이 위장 전입을 해 서흥초에 진학하고 소수의 야구 부원이 학교 운동장을 차지해 다수의 학생이 운동장을 쓰는데 제약이 커 야구부 해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4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바람이 온화해지면서 영상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로도 기온이 더 올라서 주말에도 포근하겠습니다.
밤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눈은 강원 영서지방에 최고 7cm,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1에서 5cm가 예상되고요. 내일이 되면 그 밖에 남부지방까지 눈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눈비 예보가 없어서 건조함이 장기화되겠는데요.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6도, 인천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밤이 되면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은 종일 맑은 가운데 대기 상태도 무난하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의 낮 기온 6에서 7도 사이가 전망됩니다. 이번 눈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전국이 맑겠고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O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